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합격 설명회 오신 분들 반갑고요. 여기가 아닌 줄 알았어요.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이구나. 재작년이랑 이제 너무 다른 분위기의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강의를 1년 쉬고 올해 이제 다시 오게 돼서 그것 때문에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부득이 저는 이제 이런 합격 설명회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합격 설명회를 길게는 안 할게요. 저는 이런 요식행위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냥 짧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필요한 말만 전달하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왜 여기까지 먼 걸음을 어쨌든 하시는 거잖아요.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그래서 왜 여기까지 오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제일 처음은 당연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특히 보건 임용이 어떤 건지, 보건 임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오실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내가 붙을까? 에 대한 합격 전략을 뭐 강의를 듣고 안 듣고 떠나서 그런 강사들이 생각하는 합격 전략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올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래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을 결정한다면 1년을 믿고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는가를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면대면으로 만나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서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게 길게는 아니고 한 1시간 안 되게 재작년에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로 끝냈는데 그 정도로 간략히 아까 그 궁금해하실 것 같은 세 가지에 관련돼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여지껏 경험치에 비추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많이 합격했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강사 소개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옮기도록 할게요. 옛날에는 여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했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겪어보시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의 경험치에 비춰봤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의를 중단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강의는 끝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강의는 간다 시작을 했으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책임은 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에 대한 소개를 뭐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더 있을 때 하겠지만 일단 그 정도로 저에 대한 소개를 좀 마칠까 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히 여러분들, 특히 제가 오늘 놀란 건, 저는 뭐 옛날에는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시험을 이제 좀 다른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많이 겪어보시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시험에 관련된 설명은 사실 길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연락 주신 분들 중에서 좀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특히 이제 학부생들도 연락을 좀 주셔서 그분들에게 영상도 나가니까 시험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뭐 두세 번 시험을 보셨어도 아는 분이 있어도 그냥 처음 듣는 것처럼, 그리고 특히 나는 올해 다시 뭐 삼수든 오수든 다시 새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하고, 어쨌든 결론은 몇 번에 응시하든 한 해 열심히 해서 붙으면 되는 거니까 진짜로 올해는 내가 시험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하고 1년을 준비해서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나중에 합격 전략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년 만에 붙으시는 분들도 은근히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전략은 굉장히 많은 양보다는 좀 정확하게, 그리고 아는 것은 확실하게 실수를 줄이는 그런 방식의 시험 전략을 택하셨습니다. 지금은 12월은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수험의 전략을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당연히 한국사고, 한국사에 관련해서는 이미 따신 분들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국사에 대한 어려움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한국사는 어떻게 공부를 할지, 그리고 교육학은 제가 교육학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옛날에는 한번 드렸었는데 뭐 저도 교육학을 모르는데 감히 제가 주제 넘게 교육학을 얘기하는 것 같아는 아닌 것 같아서 올해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전공에 관련된 시험 출제 경향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공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기 보시면요. 시험 경향의 첫 번째 보시면 한국사 그냥 다 아시죠? 3급 이상 따셔야 된다. 어려워요, 이거. 이거 가지고 5월, 6월까지도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12월에 할 거, 물론 뭐 많다면 많고 없으면 없지만 한국사 시험은 반드시 응시하세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뭐 2월 8일이 시험일이기 때문에 2월 8일엔 가급적이면 넘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1월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한국사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월에 한국사 올인을 하세요. 그리고 1월에는 그저 강의를 듣는 것 정도로 해서 뭐 예습복습 다 넘기셔도 되고요. 한국사에만 일단 올인을 하세요. 이 한국사와 전공을 같이 붙잡고 가시는 분들은 은근히 꽤 많이 봤는데 5월, 7월까지 붙잡고 계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그분들은 실력이 없고 입구를 떠나서 공부 방법이 올바르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고시를 응시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필수로 넘겨야겠는 한국사 시험은 무조건 넘겨라. 그러니까 지금 이 12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뭐 설민석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뭐 최태성 선생님이 어떻게 강의하는지 그 두 분밖에 제가 모르는데 뭐 그 외에 기타 등등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강의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 다 뽑아놓고 그것만 돌리셔도 아마 여러분들이 한국사는 사실 무난하게 넘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이거 못 붙으신 분들도 은근히 꽤 봐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올인해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사가 일단 패스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응시 자격이 주어지잖아요. 무조건 2월 8일 전까지는 한국사를 보시는 걸로 하고 그런데 다행히 저 한국사 넘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학과 전공으로 같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학은 제가 나중에 수업을 할 때 참참히 주어 들은 풍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교육학 얘기를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전공 공부 방법 및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거기 박스를 보시면 이제 뭐 시험 출제 경향이 변했죠, 이미.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이렇게 재미로라도 응시해 보신 분들은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 보셨을 거고요. 학부생들은 나는 사실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경향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공은 우리 1교시는 교육학 시험을 보고요. 2교시하고 3교시의 전공 시험을 보는데요. 시험 문항이 옛날과는 바뀌었는데 우리 다 다시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처음 강의를 듣기로 했으니까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40점, 40점입니다. 그래서 도합 전공의 합계는 80점 만점이고요. 교육학 20점에서 토탈 100점 만점이 됩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80점 많이 받아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은근히 80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물론 두 개 합쳐서 80점이면 전공을 한 50점 정도 맞아야 되는 시험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50점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낮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외로 시험을 응시하다 보면 50점이 높고 낮은 점수가 아니라 교수님들이 채점을 할 때 어느 정도 표준 편차 범위 내에서 그 정규 분포 안에 점수를 50점 정도에서 맞춰서 채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채점 하실 때 물론 이제 아닌 사람들은 이게 아닌 사람들 내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아닌 사람들 답안지는 다 버리고요. 채점을 할 때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든 사람들을 가지고 재채점을 할 때요. 비슷하게 점수를 분포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뭐 내 가채점과 실제 채점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왜 매번 합격선은 50점에서 머물러 있죠? 실력은 이렇게 우상향 됐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채점 경향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80점이지만 뭐 내가 학교 다닐 때 뭐 60점, 70점은 되게 쉽게 맞았는데 라고 생각하셔도 그런 본인의 과거는 잊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험은 50점에서 60점 사이 맞으면 어느 정도 합격선에 드는 점수고 전공만요. 그리고 뭐 70점이면 당연히 서울을 무난히 합격하는 점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40점, 40점, 도합 80점의 전공이지만 이걸 50점 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50점 넘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 60점 이상은 맞아야지 어느 정도 전공만 안정권으로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60점을 넣어 두셔야 돼요. 그럼 60점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30, 30을 대략 받으셔야 돼요. 쉽지 않지만 30, 30의 개념이 뭐냐? 실수를 없애셔야 된다는 거예요. 40점 만점에 한 과목, 한 응시 시간당 30점을 맞는다는 얘기는 30점이라는 건 뭐 모르는 문제 있을 수 있죠. 한 문제당 대략 한 4.5점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 모르는 문제 두 문제만 나가도 바로 30점이에요. 우리 두 문제 틀리긴 쉽잖아요.
사실 두 문제 틀리면은 32점, 뭐 세 문제 틀리면은 28점. 이러면 이제 28점 두 개 맞으면 떨어지는, 물론 뭐 일부 지역은 당연히 붙지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서울을 응시한다고 했으면 떨어지는 점수가 되기 때문에 한 시간당 두 문제 이상을 틀리면 불안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결론은 뭐냐?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뭐 몰라서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내년을 기약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어느 정도 내가 합격할 때까지 공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수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시험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겁주는 게 아니라 다 거기서 몰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그 합격선에서 몇백 명이 몰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 1, 2점 하는 걸로 여러분들은 1년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항상 머릿속에 제가 이 점수를 굳이 말씀드리는 건 쉬운 점수가 아니니까 나는 굉장히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이렇게 응시 분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기입형, 서술형 이거는 뭐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연습이 되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요. 거기 보시면 뭐 기입형, 서술형, 뭐 네 문항, 여덟 문항, 두 문항, 아홉 문항 이거는 그냥 감으로 익히시면 되고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뭐다? 서술형이 많다는 겁니다. 서술형도 뭐 줄줄이 서술을 많이 쓰실 필요 없어요. 서술은 명확하게만 쓰시면 되는데 이 서술형 네 문항, 여덟 문항, 아홉 문항이라는 얘기도 결론은 기입형이 뭐 한 문제당 기입으로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쓰는 기입형이 네 문제, 여섯 문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항수는 23문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부적인 문항수까지 다 체크하면 한 120문항 정도가 된다고 여러분이 120은 좀 오버고요. 한 120까지는 한 100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21학년도 임용시험의 유형은 이 정도로만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도 없이 시험을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몸에 체득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출제 방향을 보도록 할게요. 거기 평균이라는 건 과거의 출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게 지금 이렇게 시험을 바뀌고 나서는 1, 2년은 과도기 시간을 겪기 때문에 과도기 시간 동안에 시험 문항들이 조금씩 변화해요. 그래도 결론은 뭐냐? 성인, 지역, 그 다음에 뭐 모성, 정신 넣고요. 성인에는 여기다가 아동을 같이 넣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둘이 문항이 아동 몇 개, 성인 몇 개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아동과 성인을 합산해서 문제 수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뭐 응급이나 기초는 당연히 여기다 들어가는 거겠죠. 노인타 이런 것들은 성인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들은 완전히 성인과 하나로 보시면 되고 아동은 별도로 들어가지만 문항수 조절을 할 때는 아동을 성인에 포함시켜서 같이 조절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모성, 정신이 이렇게 있고요. 과거에는요. 1대 뭐 0.5대 0.5의 분포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은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게 한 1.2 정도, 이게 0.8 정도, 0.5 정도, 0.5 정도. 사실 여기 좀 편차가 조금 있긴 했는데 문항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인의 공부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아동까지 같이 하면 이것만 해도 1년 붙잡아도 공부량이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랑 1대1 비율로 과거에는 나왔었기 때문에 지역에 의해서도 너무 많이 합격이 갈라져 있어요. 지역 자체는 양은 적지만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만 사실 잡아도 뭐 당연히 합격은 못해요. 합격은 못하지만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성인의 비중이 조금 높아졌다. 다시 말해서 공부한 양만큼 그냥 문항에 반영됐다. 그런데 이게 몇 년, 3, 4년 후면 다시 1대1로 조정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사회 간호 자체가 학교 보건에 포함되는 간호이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빼고서는 학교 보건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역사회는 사실 요즘 지역사회는 당연히 학교 보건과 학부하고 보건교육이 포함되겠죠. 여기서 이제 학부하고 보건교육이 나오는 해가 있고 안 나오는 해가 있고 여기서 또 문항수가 조절이 되는데 지역사회가 당연히 시험 문제를 많이 비중이 차지하게 되는 건 이걸 제대로만 해도 학교에서 실제로 실무에 나가셨을 때 일하는 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양호예요. 그래서 과거의 양호 시험 이었을 때는요. 이 비중이 높았고요. 지금 보건시험으로 바뀌면서부터는 지역사회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만 완벽하게 정리를 해도 이게 뭐 1대1대 이게 1이라고 하면 3분의 1을 해결하는 물론 그래도 100점은 당연히 못 맞지만 그런 3분의 1을 해결하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대신에 이제
학교 보건이나 보건교육이 법령과 관련돼서 나와서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또 법령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핵심 역량은 문제 수나 점수 100점은 낮지만 범위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 넓은 범위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요거 만약에 한 문제 버린다고 치고 나머지 지역이랑 학부에서 어느 정도만 맞아도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확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성인, 모성, 정신인데 모성, 정신이 솔직히 문제 문항수는 이번에도 네문항, 세문항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계속 조정될 거예요. 네문항, 네문항으로. 아니면 가끔 정신이 그래도 좀 더 모성보단 비중이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여덟, 일곱 약간 이런 식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올해도 그렇게 나왔죠. 아홉, 셋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다? 모성 정신이 성인에 비해서 성인 아동에 비해서 야동이 아니죠. 성인 아동에 비해서 양이 확실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머릿속에 비중을 두실 게 지역을 제대로 잡겠다. 왜냐하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같은 간호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성인 모성 정신은 잘해요. 왜냐? 그냥 병원에서 환자도 받고 굉장히 지엽적이거든요, 내용들이. 근데 지역을 잘 못해요. 왜냐? 거시적으로 봐야 돼요, 간호학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어렵지가 않다고 이제 시험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와 접목시켜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의외로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을 좀 비중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공부 대비 점수 따기가 쉬우니까 모성 정신이 시간 대비 점수 따기가 쉬워요. 그리고 성인과 아동은 좀 공부 시간 대비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동도 굉장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고 성인은 그런데 감사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이 상당 나오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 굉장히 두껍죠. 그것도 현문사만 보는 게 아니라 수문사 정답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양이 많은 거에 비해서 출제 비중은 좀 낮다. 그래도 안 할 순 없죠. 결론은 뭐죠? 여기서 네 문제만 틀려야 되는데 어디서 틀리겠어요? 지역학 같은 이런 거 하나 틀려주고 성인에서 한 문제 재수없으면 두 문제 틀려주고 여기서 한 문제 틀리면 겨우 붙을까 말까? 여기서 이제 몇 개 더 나간다 그러면 내년을 기약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눈물 나죠? 1년 더 하라 그러면. 그래서 근데 더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방향까지 보셨고요. 설명은 빨리 드릴게요.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라서.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특히 재작년에 시험 보셨던 분들 중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게 선생님이 찍어준 게 많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 혹시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그 교수님들이랑 뭐 친해서 찍는 게 아니라 저도 똑같이 이대로 가요. 이거는 지침에 내려온 거거든요. 3개년 기출을 가지고 들어가겠다. 이원 분류표를 가지고 들어가겠다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원 분류표가 뭐예요? 뭐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용어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최근에 3년거에 나온 거는 굉장히 가볍게 보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런 거 있죠. 당뇨 작년에 나왔어? 버려야지. 이러면 1년을 버리세요. 요걸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몇 분이랑도 통화할 때도 올해 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당뇨 약 나오겠죠. 왜냐하면 당뇨병에 관련된 약이 계속 기출이 안 되고 재작년에 나온 거는 당뇨 합병증이 나왔기 때문에 당뇨 합병증은 버리세요. 그리고 약을 당연히 하강제도 혈압 하강제도 있겠다. 혈압이란다. 미쳤죠? 당뇨에 대해서 구강으로 먹는 당뇨 약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슐린 주사로 맞는 약도 있을 수 있고요. 잠시만요. 네, 앉으시죠. 네, 제가 말이 빨라서 네. 조금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론은 그거예요. 나올 만한 데서 나와요. 항상 교수님들도 우리와 생각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찍어요. 그냥 뭐 잘 찍고 뭘 찍고가 아니라 나올 만한 게 나와요.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 선생님들이 그럴 거예요. 저는 다른 분들은 안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뭐다? 최근 3년에 나온 건 버려라. 물론 그렇게 버렸다가 망한 게 있어요. 지역사회에 계속 지금 한 4, 5년째 계속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알죠? 그 프란체스카 이론 계속 나오죠? 제가 이거를 제일 첫해 강의했을 때는 버리라고 했다가 물론 그래도 션킹을 따드렸기 때문에 답을 쓰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제 입에서 버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재작년에는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학교에서 너무 많이 학교 사업을 할 때 쓰더라고요, 이거들을. 그래서 버리지는 마세요. 주워 담으세요. 그랬는데 올해 또 나오고 이렇게 몇 가지 정말 중요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나온 것들 딱 그 부분은 안 나오기 때문에 버리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수 선발시
지역적인 문제가 출제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원수가 많은 경우가 있고 적은 경우가 있잖아요. 해마다 뽑는 인원수가. 그거는 뭐 10월에 이제 공고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꺼진 불도 다시 보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잖아요. 많이 뽑는다는 얘기 뭐예요? 그 비슷한 점수대에 많이 몰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교수님들도 채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작년에는 어떻게 채점하신 분한테 여쭤봤더니 어떻게 채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용어 하나만 달라도 다 그어버렸대요. 우리 정말 뭐라군요? 대변 뭐 분변 자멸 검사, 분변 자멸 검사 이런 것도 대변 자멸 검사 이런 거 다 그거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분변이랑 대변이 뭐가 다른가 이랬더니 그걸 버리지 않으면 여기서 또 100명, 200명이 또 모여 있다고.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가 그 보건교육 혹은 우리가 간호학에서 명실공히 쓰고 있는 용어만 우리가 취득을 하겠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적게 뽑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맞게 해줘요. 그래도 여기에 많이 몰리지 않거든요. 사람을 적게 뽑는 애는 응시 인원도 적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요. 이제 내가 한 10월까지 공부했는데 5명, 3명 뽑는다? 그러면 재취업이나 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분들이 2, 3년 후엔 다시 만나기 때문에 재취업은 하시지 마세요. 예. 이거는 진심으로 1년 후에도 1년만 해도 붙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한다? 효과적인 공부법을 가지고 가신 경우. 뭐 그래도 떨어진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이게 다수 선발시 지역적인 문제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내 공부 방향을 정할 때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크게 보신다? 그러면 그냥 크게 인생을 사시게 되는 거예요. 고시 3년, 기간제 5년, 몇 년 크게 사시게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약간 계획적으로 내가 10월에 봤을 때 응시인원이 이 정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마지막 최종 마무리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넣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교수님 한번 요거 작성한 다음에 만나가지고 전화도 들었을 때 요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추세가 과거 기출을 많이 활용하라고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기출 분석. 그래서 제가 올해는 그 2개월 내내 기출 분석을 5월, 6월 내내는 기출을 분석해 드리겠다라고 잡았는데 그 말을 듣고 제가 급선회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전에는 여러분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문제는 나와요. 이상한 문제로 변별력을 둬야 되기 때문에 나오지만 거의 70% 정도는 기출을 최대한 변형시키겠다. 근데 이게 최근 3개년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양호교사 시절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나온 기출을 최대한 변형시키라고 교육부에서 이거는 보건뿐만이 아니에요. 보건뿐만이 아니라 전체 과목에서 이 임용시험 자체의 경향이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지엽적인 문제만 했을 경우에는 시험에 어떤 타당도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기출을 최대한 변형시켜라. 근데 변형시킨다는 개념은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기출 나왔던 문제를 또 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 내는 문제는 그 용어만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왔던 문제를 다시 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꼭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기출은 꼭 머릿속에 잡고 가겠다. 그리고 최신 3개년 기출은 딱 그 부분은 그렇다고 지금 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버리시면은 무식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반드시 공부하실 때 여기 있는 것들은 마지막 정리하실 때 최종적으로 3개년 거는 버리고 그 주변 건 다 챙기셔야 돼요. 주변 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출 반드시 챙기시고 기출과 똑같이는 절대 안 나와요. 변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적인 거는 선발 인원에 따라서 달리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맥락을 크게 잡았어요. 다시 말해서 전공, 여러분들이 지역을 시간 투자를 많이 해라. 그리고 성인은 당연히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하지만 마지막에 배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좀 더 시간 대비 학업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모성, 정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우사는 최대한 2월 전에 끝내라.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12월부터 지금 이제 놀지 마시고 한국사도 고시하듯이. 그리고 지금 저 실은 삼수인데요. 그러면 12월에는 공부가 되겠어요?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면접 준비하셔야죠. 면접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은 삼수인데 작년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올해는 좀 그래요. 그러신 분들은 쉬세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부해도 몇 달 후면 까먹어요. 근데 너무 지금부터 달리기 시작하면 마지막에는 번아웃이 와요. 그래서 물론 쉬라는 게 아주 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12월
이때는 뭘 하나요? 지금 한 대략 열흘 남았는데요. 뭐 여행을 가셔도 다 좋고 이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때 공부 방법은요. 강론서를 보세요.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강론서예요. 학원비도 100만 원이 넘는데 강론서도 이거 다 사실 필요 없어요. 뭐지? 도서관 가도 있는 데가 있고 간혹 보면 강론서 옛날 것도 파는 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강론서를 서로 나누냐면요. 네 분이 스터디 팀을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성인, 뭐 너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보셨더라고요. 강론서를. 그러면서 12월 한 열흘 정도 있잖아요. 열흘에는 당연히 정보를 수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뭐 이분 수업 설명회 뭐 이런 거 다 들으러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다 좋은데 저는 수업 설명회 사실 여기 오신 분들 안 오셨어도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냥 얼굴 보고 싶으시면 이제 얼굴 작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보고 좀 부어가지고 이렇게 되긴 했는데 옛날엔 이거보단 작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셔도 돼요. 이런 설명회 같은 건. 강의는 직강이 훨씬 이해는 빠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분들도 자료 정도 받고 전 자료도 한 장이에요. 왜냐 전 이런 자료 쓰레기라고 생각해. 제 자료가 쓰레기가 아니라 저는 이런 거 막 집에 막 이렇게 쌓아놓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약간 글자 중독증, 활자 중독증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있으면 읽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근데 읽고 나면 쓰레기예요. 왜냐면 한두 줄 건지고 한 열대 장은 다 이제 뭐 쓸데없는 네가 왜 그러니까 그따구로 살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 열심히 해야지 붙는다. 너무 뻔한 원론들.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진짜로 읽어야 되는 것만 읽고 나머지는 이제 버리는 그런 성향을 가졌다 보니까 강론서가 그런 의미로 지금 읽으라는 거예요. 강론서 질질 끌고 가서 7월, 8월에 강론서를 정독하겠다? 늦어요. 왜냐면 아까 왜 이런 말을 좀 거칠게까지 얘기했냐면 강론서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어머 너 어디 아프니? 뭐 너가 우리가 아프다면은 뭐 어떻게 해서 뭐 좋은 간호사가 돼야지 뭐 이런 너무나 우리 시험과는 경향이 먼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론서는 사실 지금 앉아가지고 슬슬 읽으시면서 아 요런 것들은 좀 되게 특이하네 아니면 아 요런 것들을 좀 봐야지 요런 것만 그냥 줄 긋는다든지 포스트잇 한다든지 그냥 요 정도 처리만 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 본다고 읽히지도 않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봐놓으면 버릴 것과 취합할 게 그래도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간이 있다면 강론서 한 권씩 사가지고 서로 돌아가서 보기 뭐 이런 거 정도는 하면 좋은데 그것도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억이 안 남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남는 공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12월에는 아니면은 뭐 저 삼수인데요? 그러신 분들은 옛날 책 있잖아요.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그냥 버리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작별 인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당연히 1월부터는 새 책,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올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고 제 책 뭐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거 혹시 남은 거 중고로 안 파실래요? 막 이런 거 있는데 버리세요. 책 다 바꿨거든요. 뭐 오타도 많고 번호도 많고 예, 그냥 중고 뭐 종이값이나 쳐주려나? 아무튼 저는 과거 거를 과감히 뭐 다른 분들 건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책이 두껍고 비싸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뭐 책값 비싸지도 않을 거예요. 뭐 10,000원 언더라고 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마음으로 1월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무조건 1년 내로 붙으려고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뒷장이에요. 수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뭐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앞에 강사 소개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사실 그냥 개괄적인 내용을 써놨거든요. 1번의 고시라는 말은 뭐냐면요.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모든 고시에 다 통용되는 말이에요. 시험을 준비할 때요. 그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잘 보려면요. 첫 번째 1번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우리 병태생리 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성인 모성 정신 기억할 때 특히 성인이죠. 질병. 병태생리나 지역에서는 이론들 정의, 병태생리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뭐 너무 당연하죠. 요즘은 이 문제 제가 거의 한 120개 정도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병태생리를 짜집어서 내는 문제들은 많이 나와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공부해요? 지금 공부 방법을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1월에 공부할 때는요. 앉아가지고 줄줄이 열심히 읽지 마세요. 시간 3장 읽으면 하루가 다 가거든요. 크게 읽으세요. 먼저 목차부터 오늘 뭐 강의를 듣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습을 먼저 하고 강의를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데 어쨌든 크게 공부를 하세요. 크게 공부를 하실 때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뭐 예를 들어서 1번 목차 있다가 목차들을 쭈루루 보면서 머릿속에 그거는 제가 항상 강의 때 무료로 앞에 지역사회는
카페에 떠 있어요. 옛날에. 저 지금보다 어리고 지금보다 덜 뚱뚱하던 시절 한 3년 전, 2년 전 그때 이제 제가 찍어놓은 그 앞부분에 개괄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돼요. 그걸 뭐 그거 듣고 그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전체 개괄은 어떻게 하는구나 라고 참고를 하세요. 그래서 그 참고를 하신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차를 그렇게 잡으시면 돼요. 앞에 대목차 쭉 소목차 나오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이 지역사회는 혹은 이 성인 간호는 어떻게 흐름이 잡히는구나. 전체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원리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3개 정도 그 쭉쭉 읽으시면서 키워드를 뽑으세요. 그런 습관이 자꾸 들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줄글을 읽으시면서 토식까지 다 외우시는 분들. 천재면 가능해요. 근데 저는 천재면 간호학과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과를 제가 다 편마하는 게 아니라 천재면은 세상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항공과학과 이런 데 가서 나사에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냥 영재 정도로만. 그러니까 뭐 주워 들은 거를 기억은 못 하지만 그래도 주는 거 잘 소화시켜 먹고 사실 우리가 또 낮은 직업군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부량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줄거를 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외워요. 시간만 많이 잡고 돌아서면 까먹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전체를 쭉쭉쭉 잘 읽으시면서 반드시 3개의 키워드는 뽑아라. 형광펜으로 혹은 처음부터 형광펜 쓰시면 나중에 책 버리고 싶으니까 샤프 같은 걸로 이거 키워드만 일단 먼저 뽑으세요. 그리고 책을 덮으세요. 그리고 목차를 보시죠. 목차를 보면서 그 키워드 3개가 떠올라야 돼요. 제가 자꾸 청킹을 따드리거나 이런 거 그 키워드 떠올리라고 따드리는 건데 제가 다 못 따드려요. 저도 이제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다 따다 보면 공부가 사상누각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을 다져드리고 싶은데 청킹만 백날 따다 보면 이해도 안 되는데 청킹만 하는 강사가 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저는 기본기를 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읽을 때 키워드 3개만 뽑아서 책을 다 덮었을 때 신장에 관련된 청킹 뭐 3가지 이런 식으로 물론 신장하고 크게 떠오르면 안 되죠. 뭐 신장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질환별 병태생리 청킹 3가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 키워드들이 모여서 병태생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실 때 시험지를 받으셨을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모든 양을 받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되게 말을 쉽게 하잖아요. 이거 뭐 뼈대만 보시고요. 뭐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공부를 시작하면 욕을 하기 시작해요. 아니 이 많은 거를 뼈대만 잡으라고 막 그리고 나중에 뭐 그래가지고 니는 막 이렇게 돼요. 우리 분노가 쌓이잖아요. 1년 지나면 분노가 더 쌓이고 2년 지나면 쌓이고 3년 지나면 이제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저는 어디서 이제 사기꾼이 돼가지고 저 여자 사기꾼이다. 저 여자처럼 해가지고 뼈대만 잡았더니 이제 뼈대만 남고 나는 여기서 4년째 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 말은요. 2번을 간과하셔서 그래요. 모든 양을 다 봐야 돼요. 이걸 다 보기 위해서 뼈대가 잡혀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말했잖아요. 1번 뭐뭐뭐뭐뭐 2번 뭐뭐뭐 이건 돈의 은이 아니었어. 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못 잡아요. 머릿속에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인을 한 건 이렇게 봤다. 모성 정신 지역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못 가지만 이 성인 한 건도 기억이 나느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바로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얘기하면 뜨끔하면서 이제 시험을 떠나야 되나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이고 누구나 다 1년 만에 붙을 수 있는 시험인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공부 방법의 차이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다 말씀드려도 떨어지는 분은 떨어지시고 붙으시는 분은 붙어요. 근데 제가 정말 100% 약속을 드리는 건 제가 사실 합격하시거든요, 많이. 지금 연락하시고 저희 집 애기 선물 주러 오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라는 대로 해요. 떨어지는 분들은 전 전화 통화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랑. 그러면은 떨어지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석 달 뒤에 전화 와서 저 그렇게 못했는데요. 해주신 양이 너무 많아요. 이러고 붙으신 분들은 정말 다 똑같아요. 그렇게까진 못했지만 최대한 여기까지는 했어요. 물론 꼴찌로 붙었어요. 그래도 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첫 번째, 뼈대를 잡는다. 그리고 전체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는 암기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두 문자 암기, 기존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알파. 근데 저는 또 너무 많은 거는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기서 더 파생을 시켜야 되고요. 그래서 구조화와 두 문자는
머릿속에 체계를 잡아드리는 강의법이고 우리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다 기존 고시 임용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기존 고시에서는 다 이대로 강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이대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 내에 붙어서 나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앞장 1페이지부터 한 읽다가 다음 달 되면 또 1페이지부터 읽고 토시 외우겠다고 토시 도도도도 하다 보면 여러분 그렇죠. 내년에도 만나고 후년에도 만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항상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한다? 나는 1년 만에 붙어야 되겠다. 말씀드렸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 밑에 있어요. 네. 무조건, 머릿속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2월에 아까 놀라는 말은 결론이 진짜로 놀란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잡으란 얘기예요. 마음을 잡으라고 얘기할 때 강론서 보면서도 뭐 마음이 잡히겠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은 내가 과연 어떻게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하지? 공부를 할 때 방법 뭐라고요? 아, 큰 틀을 잡아야 되겠다. 큰 틀을 잡고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구조화시켜서 내 머릿속에 큰 뼈대는 집어넣어야지. 아, 살은 어떻게 붙이지? 두 문자로 살을 붙이고 그 다음에 병트님이 그 많은 건 어떻게 붙이지? 키워드 3개는 뽑아서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둔다. 이게 바로 1월, 2월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4월까지죠. 전 과목에 하셔야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거짓말 하나도 못하고 이렇게 하시면 큰 틀이 잡혀요. 틀만 잡히면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요. 열매만 맺기를 바라면 이게 뼈대 잡으면 열매만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혹 선생님 자료가 되게 부족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올해는 책을 더 양을 늘리고 다른 책을 더 병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아니 저를 떠나세요 뭐 이게 아니라 아니 그래서 사라져 막 이런 게 아니라 제 말은 뭐 자료고 뭐고 정말 그 많은 거 저는 말했잖아요. 쓰레기라서 좋아하지 않지만 다른 분들께 쓰레기라는 게 아니에요. 제게 쓰레기라는 건데 저도 양이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알아요. 여러분 소화를 못해요. 말했죠? 우리는 나사 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렁주렁 큰 가지를 4월까지 잡고 열매를 맺을 때 제가 아닌 다른 분들의 것으로라도 이렇게 좀 슬슬 채우면서 이건 이제 뭐 7, 8월에 다른 분한테 가셔도 되고 뭐 9, 10월에 가셔도 되고 처음부터 안 오셔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지금 올해는 저는 이제 좀 이렇게 언더에서 살려고 하고 있거든요. 좀 추리해가지고 내년에 좀 쌍꺼풀 하고 나타나서 그때부터 좀 광고도 크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너무 붓고 이게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이게 출산하시고 오신 분들 보면 어머 이 자기 관리도 저렇게 못해 막 어머 저 살 좀 막 그랬는데 이게 제가 그렇게 변해서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2배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또 살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결론은 뭐다? 제가 1월부터 4월까지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강의는 그냥 그 시간을 줄여주는 것 뿐이고 실제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월부터 4월까지 가지가 잡혔네. 물론 머릿속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만 잡은 걸 주워 들었을 뿐이에요. 어딘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6월, 7월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출. 말했죠? 지금 정부가 아니죠. 정부에서 감히 시험을 그냥 그 평가원이나 이런 시험에 관련된 그쪽에서 얘기하기로 기출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라라고 문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출로 이렇게 열매를 맺으시는 거예요. 물론 완전히 기출만 아니죠. 그때 바뀐 법령 그리고 핵심 역량 뭐 그다음에 학교에 돌아가는 상황들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걸로 6, 7월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이때부터 열매를 좀 맺으면 그렇고 2, 8이 정도? 어차피 열매 맺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양을 공부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그 열매가 다 떨어져요. 머릿속에 든 게 없어서 이렇게 빈 머리로 시험장을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사실 6, 7월까지 뭐라 그럴까 4당 오락, 3당 오락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때는 정말 말했잖아요. 이때 4월까지 공부 제대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너 뭐 공부했어? 이때 큰 틀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1번 다다다 외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너 뭐 공부했어? 그러면 뭐 성인에 뭘 본 것 같긴 한데 앞부분에 있는데 딱 앞부분만 말해요. 범인은 벌써 성인, 아동, 모성 다 나갔는데 앞부분에 뭘 본 것 같긴 한데 이런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내년에 또 만나겠구나. 잘 보여야 되겠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는 저분은 내 쌍꺼풀한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붙을 사람들은 정말 감이 와요. 물론 4월에 붙을 사람이라고 감은 안 오지만 제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분들은 뭐 공부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틀을 얘기해요.
아, 제가 오늘은 어떤 걸 공부했는데요. 혹은 어제는 어떤 걸 했는데요. 거기엔 대략 한 병태생이가 세 단어 정도? 이 정도는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약물이 뭐가 나왔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어떤 약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6, 7월 지나잖아요. 기출을 분석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울 나왔죠. 작년에도 우울 나왔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른 분이 얘기했을 때 우울 약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약이 매년 나오는데 우울약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물론 우울약만 찍어드린 건 아니에요. ADHD 약도 찍어드리고 모두 한 10대 개 찍은 것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도 훨씬 더 많은 약, 전 사실 조증약도 나올 거라고 봤는데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나와요. 내년에 안 나오면 후년에 나오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 7월에는 이렇게 기출을 가지고 이파리를 피워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이 하시면서 계속 여기다 열매를 맺으시는 거죠. 그러면 시험장 가면 첫 번째, 불안하지가 않아요. 틀만 잡아놔도. 물론 인간인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어요만은 1번부터 외우신 분과 틀을 전체를 보고 안에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잡으신 분들은 그 간호학을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고 시험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계속 문제 푸시면 돼요. 점수는 낮아요. 그 수학하신 분도요. 9월까지 1회독을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9월까지 1회독을 끝내고 9월 중순인가에 이제 모의고사를 처음 접했는데 20몇 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올해 안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지만 9월까지 1회독을 굉장히 제대로 정독을 해서 이 틀을 먼저 잡으시니까 한 결과 나머지 시간 동안에 하루에 2회씩 모의고사를 푸셨다고 하세요. 우리 어떻게 하죠? 일주일에 한 회 풀잖아요. 모의고사 하루치를. 그분은 3일에 하루치 줄여가서 이틀에 하루치. 문제집이 다 쌓여 있으니까 문제들이. 마지막에는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풀다 보니까 마지막엔 다 따라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수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지만 가능해요. 제대로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대로만 가면. 어설프게 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수업 방향에 대해서 이제 했단 말인데 써봤어요. 그냥 버리세요. 이제 수업 방향에 대해서는 그래서 첫 번째 전 과목의 구조화를 한다. 이야기식으로 구조화가 들어가요. 그거 도대체 구조화가 뭐예요?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카페 들어가시면 자료실에 보면 옛날 자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젊고 싱싱했을 때 그때 이제 팔팔하게 한번 얘기했던 게 물론 다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해 분량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역사회 전반을 개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구조화란 이런 것이구나. 이 감을 잡으시고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원리 중심. 저는 병선생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은 아니죠.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병선생님 설명이 좋다, 재밌다. 제가 자화자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병선생님을 가급적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지만 거기에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하하 웃고 재밌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기억을 못 하세요. 그게 굉장히 단점이긴 한데 하지만 그 스토리는 기억에 남는데 또 문제는 뭐다? 답안지 때 그 스토리대로 쓰시면 안 돼요. 키워드를 명확히 쓰셔야지만 채점이 돼요. 말했죠. 분변과 대변도 1점, 거기서 대변이라고 썼다고 1점이 날아가는 그런 시험이에요, 이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하, 저 여자 말 들으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라고 끝내시면 안 되고 그 스토리에 이 키워드 3가지라고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키워드만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설명은 대충 쓰셔도 돼요. 채점은 키워드 중심으로 돼요. 그 다음에 저는 압축 요약은 제 스타일이라고 쓴 거예요. 저는 길게 말하는 걸 말은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만 공부를 길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 성향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압축해서 아마 설명도 일목요연하게 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단원별 문제는 3번이 2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당연히 제공되죠. 2문자. 그리고 저의 강의의 특징이 반복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 강의뿐만 아니라 너무 당연하잖아요. 반복이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1월부터 4월까지 보고 사실 1월부터 3월까지 어떻게든지 1회독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 양을 조절해 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막 집에 9시, 10시에 들어가실 것 같아서 저도 가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시, 10시에 들어가봤자 아침 예를 들어서 9시나 10시에 시작해서 9시, 10시에 들어가서 12시간 강의해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소화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강의를 해서 한 9시부터 6시 혹은 10시부터 6시나 7시 이렇게 강의를 해서 2번에 걸쳐서 범위를 나눠봤더니 넉 달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넉 달 동안 한번 전체 1회독을 물론 저는 1회독이죠, 강의는. 하지만 저희 강의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오늘 내가 이 구조화를 얘기해 드렸으면 다음날 만나서 또 그 구조화를 얘기해요. 다음날 만나서 또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듣고 싶지 않은 그 구조화도 여러 번을 듣게 돼요. 물론 그래도 못 외우더라고요. 하지만 어째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반복해라.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저 복습 어떻게 해요? 라고 할 때도 항상 공부 시작하기 전에 1월부터 4월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기 전에 구조화를 하고 시작해라. 앉아가지고 나 오늘 지역사회 공부해야지. 그러면 어디까지 공부한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역학할 건데 그럼 앉아서 역학을 구조화를 떠올리시고 공부를 하세요. 역학 다 안 끝났어요. 내일도 역학을 또 공부하잖아요. 앉아서 구조화를 또 한 번 떠올리시고 역학을 들어가세요. 이렇게 반복을 해야지만 4월까지 뼈대가 잡혀요. 말이 쉽게 뼈대지 잡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뭐다? 반복이다. 저도 물론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리지만 저의 특징이 제가 말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들을 때 다 아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하지만 돌아서면 아무도 몰라요. 반복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집에 가시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구조화를 떠올리시면서 다니면 여러분들께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는 주 2회 강의로 회독수. 이건 뭐 맞죠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를 기본 이론을 주 2회에 걸쳐서 한다는 거죠. 주 1회로 해가지고 3개월에 맞춰보려고 했더니 목차만 얘기하다 끝나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을 저는 기본적으로 수험생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수험생이었던 적이 있었고 저도 강사 믿고 따라갔다가 뭐 폐가 망신 물론 그분은 잘했어요. 그분은 제 돈을 모아서 빌딩도 사시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폐가 망신해서 우리 집 가사를 거덜내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험생을 믿지 않아요. 저는 제 자신도 믿지 않고 공부에 있어서만큼은 결론은 뭐만 믿는다?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만 믿어요. 내가 몇 번 반복했느냐, 몇 시간을 절대적인 공부량을 확보했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몇 시간을 깨어 있었냐. 뭐 비몽사몽 공부하는 건 공부 시간으로 제외하셔야 되고 몇 시간을 깨어서 공부했느냐라는 걸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객관적인 데이터만 믿으셔야지 내가 오늘 뭐 좀 공부 좀 했는데 뭐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는 뭐 6번 이야기 흐름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들어봐야지 아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저는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뭐 만담 할머니처럼. 옛날에는 만담 아줌마라고 표현했는데 요즘 주름이 늘어서 이제 만담 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밴드 스터디는 그냥 소수정예로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많은 분들이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는 게 두 번째도 물론 많은 분들이 오지 않지만 한 100명이 좀 넘다 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응대를 못 물론 결국으로는 해드렸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 정도만 되면 저는 밴드 스터디하고 8번에 전화 상담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 상담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답안지 제출하실 때 제가 채점을 해드렸어요, 그때는. 그래서 채점된 답안지 2, 3회 모이면 그거 가지고 당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당신 못 붙어요. 이거 뭐 충남이라고 딴 분 아무도 안 봤어요?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먼 곳을 응시하면서 당신 못 봤어요. 못 붙어요. 이렇게 라고 저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런 붙을 수 있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가세요라고는 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화를 한 저랑 두세 번은 하는데 한 번은 답안지 이제 여러분들이 대신에 답안지를 보내주셔야 돼요. 보내주시지 않으면 물론 통화는 하는데 그냥 신변 잡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아유 뭐 이런 아줌마 얘기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주시고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답안지를 주시고 그 답안지 플러스 여러분들의 실력을 사실 목소리만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무슨 붙을지 떨어질지 자신감이 있고 없고가 있어요. 진심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다 붙을 것 같잖아요. 10월 되면 달라져요. 목소리 음성이. 그리고 내년 지나면 또 달라지고 5년 지나면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붙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밴드 스터디는 여러분들에게 답안지나 받고 이런 거 하려고 운영하는 거고요. 전화 상담은 그렇게 3번 전화 드린다. 제가 전화 드리지 않아요. 번호를 주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요. 제 번호로 오픈해요. 밴드나 이런데.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제 통화하면서 위치를 알려드리고 위치라는 게 뭐 저희 집 위치 이런 게 아니고 선물 보내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마지막에 원서 접수하기 전에 한번 전화를 드려요. 물론 여러분들과 뭐 누가 전화를 하든 전화를 한번 해서 당신이 쓴 답안지 수준은 이 정도니까 여기를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울은 대패했어요. 그리고 서울은 2분밖에 못 붙으셨고, 그리고 지방은 굉장히 합격률이 높았어요. 왜냐? 다 하향 지원시켰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아무도 상처 안 받으셨어요. 올해 다시 서울 쓴다고 하시고 지방 붙으신 분이 계셨는데 전혀 상처 안 받으셨어요. 왜냐면 서울 쓸 점수가 안 됐거든요. 근데 부득이 서울 쓴다 그래야 돼서 그러면 쓰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분은 지방 쓰고 다시 살아라. 이게 다르다. 붙고 시험 준비하는 거랑 아예 떨어져서 고시 낭인으로 변하는 거랑은 다르기 때문에 그분 나이가 어리셨어요. 30대? 30대도 어린 거죠. 근데 그냥 그분은 굉장히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으로 계속 고시 바닥에 있으면 성격만 이상해지고 이제 가족만 잡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붙어놓고 다시 공부해라. 근데 올해는 사실 모르겠어요. 올해 시험 보기 전까지는 통화했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어디 지금 술집에 있거나 아니면 면접 스터디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끝나면 연락 주시겠죠, 다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여지껏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 올해도 당연히 저는 한 소수로만 생각하고 요거까지는 제가 자신 있게 해드리고, 지방은 제가 웬만하면 붙여드려요. 물론 사기꾼이니까 말을 다 믿지 마세요. 근데 웬만하면 붙여드려요. 근데 서울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서울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높아야 돼. 서울 붙으신 분들 정말 그번 답안지도 지금 카페에는 다 비공개로 게시가 돼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물론 이거는 수강생만 오픈이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뭐 그림 저기 왔다 갔다 하죠. 네. 아, 안녕하세요. 다 끝났는데. 어쩌죠? 네, 다시 시작해야 되나? 네, 이게 가지예요. 어서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참,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게 가지고, 나무 이파리고 열매인데. 중요한데, 이게. 아무튼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이 붙으셔야 되잖아요. 지금부터, 다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12월에는요, 마음을 정말 오래 합격하겠다고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렇게 마음 안 가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합격을 하겠다? 놓으세요. 지금은 뭐 해도 안 되니까 놓으시면서 많은 자료를 취합하시고 쓰레기는 버리시고, 집에 정말 종이 쌓여 있는 거 나중에 보면 피눈물이에요. 그거 보지도 않는 거, 이런 합격 설명 이건 다 버리시고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4개월간 말씀드렸죠? 가지를 4개월간 반복을 통해서 가지가 아니죠. 나뭇가지를 만드시고 이파리는 6월, 7월에 기출로 채우시고, 법령 기출 이런 대부분 7월에 법령이 이제 다 개정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채우시고 나머지는 문제풀이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많이 제가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교재는 어떻게 되나요? 막 이랬는데 지금 새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지금 1월에 새로 나오는 지역사회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 좀 참고하려다 보니까 한 일주 정도는, 2번 정도는 프린트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그거를 참고하지 않으면 바로 책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카페 들어가셔서 이해본 있는 거 보시면 제가 수업을 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합격 전략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저는 고시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냥 다 보셔야 돼요. 정말 뭐 찍어주세요. 저 정말 찍어주세요라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뭐 되게 잘 찍으셨어요라고는 얘기 들었지만 찍는 시험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정말 다 보셔야 돼요. 저는 마지막에 그냥 한 300개 찍어서 12문제 나오고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공부할 땐 정말 이 방대한 양을 다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거기서 찍어드리는 건 수업 시간에도 계속 이게 나올 때가 됐어요라고 말은 당연히 해드리지만 마지막에 문제풀이 할 때는 이건 꼭 보세요라고 찍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것들은 보시면 최소 70%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건 누구나 다, 어느 선생님이나 다 그렇게 찍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출 잡고 스터디 활용하고 강론서 참고해라. 1번, 3번은 말씀드렸고요. 스터디에 대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으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믿지 마세요. 제일 믿지 말아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왜냐면 나는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공부를 언제 할 수 있느냐? 내가 굉장히 절박해졌을 때는 실제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10시간 앉았다. 그 누구도 그 10시간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시간을 굉장히 절박한 사람과 절박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10시간은 굉장히 다른 가치예요. 스터디가 그 절박함을 가지란 얘기예요. 물론 뭐 둘이 탱자탱자한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제 니나노 하면은 어렵지만 대부분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저 사람의 실력이 나보다 더 높으면 내가 굉장히 절박해지고 또 뭔가 스터디하면은 책 읽지 마세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외운 걸 자꾸 말하려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위치를 스스로 알아요. 책 보고 강의 듣는 건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쓸데없는 공부 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제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강의 듣고 책 보고 복습 예습을 다 한 다음에 책을 덮고 떠올릴 수 있는 공부가 실제 여러분들이 한 공부예요.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공부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 이거는 뭐 어느 강사님 걸 듣고 뭐 강의를 아예 안 듣고 다 똑같아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지만 단기간 내에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은 한 번 보고 정말 내가 외울 것만 취합하세요. 그리고 버리셔야 돼요. 물론 버리는 게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세요. 그냥 옆에다 놔두는데 2번 봐야지, 3번 봐야지 그리고 쌓아놓는 건 굉장히 무의미해요. 한 번 볼 때 제대로 몇 글자만이라도 뽑아가지고 말했잖아요. 병태생리도 정말 그지 같은 질병도 많아요. 그지 같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이딴 게 시험에 나오겠어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2-3개의 단어만 뽑으세요. 나와서 이것만 써도 여러분 합격해요. 예를 들어서 작년이죠. 작년에 어떤 뭐 시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지출 때 얘기하고 이런 약이 나올지 몰랐어요라고 한 약도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하지만 뭘 보든지 간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 단어 정도는 그냥 기억해놔라. 그거 쓰신 분은 붙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조차도 쓰지를 못한 내용이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조차도 여러분들은 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주어 들은 거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뽑으셔야 되고요. 그런 거를 내 위치를 알려면 스터디를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터디는 무조건 이건 필수예요. 필수. 만나서 하는 스터디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안 되면 전화 스터디. 그리고 절대 책을 읽지 마세요. 상대가 읽는 거는 들어주세요. 그걸 가지고 너는 왜 책을 읽니 해가지고 싸움 나오고 괜히 스터디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2, 3일 공부 못하고 괜히 또 푸네 어쩌네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 하루 놀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상대가 읽으면 그리고 스터디는요 제가 보니까 리드하는 사람이 합격해요. 가장 좋은 건 서로 리드하려고 하면 다 같이 붙고요. 내가 리드하면 내가 붙어요. 상대가 리드하는 거 따라가면 나는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봐서 근데 같이 붙는 경우를 제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반드시 하시되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리드하고 남이 읽든 말든 그냥 여러분들은 들어주시되 여러분들은 반드시 암기해서 얘기해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은 쉽게 하죠. 불편해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날 공부를 못하거나 혹은 애를 보거나 아무것도 못했는데 스터디는 해야 되겠고 앉아가지고 책만 보면 굉장히 쉽게 스터디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 시간은 스터디하는 시간마저 다 버리고 그 3시간씩 2시간씩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게 내년 1년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는 꼭 반드시 하시되 여러분이 리드해라 라고 얘기하고 다 리드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 붙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연관계획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공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이 공부 방법은요. 정말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니에요. 그냥 여지껏 많은 고시에서 단기간에 합격한 사람들이 공부법을 제가 정말 몇 명한테까지 찾아가가지고 집까지 가서 듣고 그랬거든요. 우리 쪽이 시험이 아니더라도 도대체 1년 만에 사실 합격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 친구한테 갔어. 물론 1년 여러분 그냥 1년이 아니에요. 대학교 4년 있고 대학교 4년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가고 제 친구 남편인데 가지고 쫓아가서 물론 그분은 천재예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지금 이제 광장이라고 김행장 2번째 있는 거기서 근무를 하긴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공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가급적이면 그분이 이제 내가 그 와이프도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이런 학교가 아니면 대학교에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이쪽을 시작하려고 한다면서 같이 워낙 친해서 얘기하고 이랬을 때 자기나 자기 서울대 서대 멤버들끼리 되게 조심스럽게 외부에 알리지 않고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몇 명끼리 모아가지고 그때는 가지를 서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앉아가지고 스터디도 서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 누구도 책을 보지 않는데요. 오늘 어디를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할 거다. 예를 들어 강간을 할 거다. 그러면 책을 다 덮고 강간에 대해서 쭈르륵 다 그러면 그게 서로 질세라 다 외워가지고 어떻게든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스터디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특히 그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시간을 내지도 않아요. 아예 도서관에서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점심 먹는 시간만 활용해서 밥 먹을 때도 한 명 먹으면서 얘기하고 한 명 그 다음에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다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실용적으로는 시험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내가 외워서 얘기하는 것과 책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공부법은요, 믿으셔도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아무리 사기꾼 기질이 있다 그래도 없는 말을 갖다 붙이지는 않아요. 예. 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떨어질 걸 붙는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붙을 걸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제가 가끔 오세요. 뭐가 나온다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알아요. 떨어지겠구나 올해.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경쟁률이 낮은 곳을 어떻게든지 쓰라고 해요. 근데 그래도 떨어지기도 하는데 제가 본 떨어지는 사람들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1번 불안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자기를. 무조건 여러분들 싫은요, 제가요,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핑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들어왔으면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건 딴 분한테 안 가겠죠? 서울대 나왔다고 1등으로 붙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나왔다고 못 붙는 시험도 아니에요. 다른 데 나와가지고도 수석으로 합격하시고 충분히 그러세요.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에요. 1년만 누가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죠. 핑계 없이. 저는 그래 1번 불안도를 낮춰라. 2번 핑계를 없애라. 저 핑계 대는 사람 치고 붙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절박하게 전화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 선생님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 공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가지고 정말 막 피땀 흘려서 막 2시간 이상을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이 실력은 여기니까 오늘부터는 몇 시간 동안 뭘 하시고요. 정말 2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몇 주 후인가 아니 한 달 후인가 다시 통화를 했는데 실은요 뭐 학교 행사가 많고 이래가지고 못해고 이렇게 하셨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선생님 얘기는 아니에요. 큰일 났네, 친한데. 근데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속으로 막 나는 알겠는데 막 이거 있잖아요. 왜냐면 자꾸만 핑계를 만드시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해는 해요. 집안일도 많고 학교 일도 하시거든요. 돈이 필요하니까 어쨌든 우리 고시하려면 돈도 만만치 않잖아요. 이해는 제가 너무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떨어지세요. 100%. 그래서 만약에 그리고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전화는 아무 때나 하셔도 돼요. 밤에도 하셔도 돼요. 예, 근데 문제는 하라는 거는 하셔야 돼요. 못하더라도. 하라는 거는 반드시 하시면 붙는데 계획도 막 세워드리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어서 떨어지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불안도 높아서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답안지 현출 못하는 거. 불안도가 높다는 이유는 뭐다? 실수가 많아요. 우리 시험은 말씀드렸죠? 실수가 없어야지만 붙어요. 왜냐하면 이제 점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성적이 정말 많이 상향됐어요. 선생님들의 성적이. 답안지를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물론 작년에는 재작년이 좀 더 높았어요. 제가 재작년, 작년 이렇게 보니까 재작년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하는데 올해 분들은 좀 더 다시 많이 누적됐으니까 다시 실력이 좋아졌을 거예요. 실수를 없애려면 불안하면 안 돼요. 무조건 자기를 믿으세요. 내가 떨어지면 누가 붙겠어. 거기는 그래도 설마 내가 막 이런 게 있지만 무조건 믿으세요. 그리고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애가 물론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나이는 많아도 애가 없어서 막 애 있는 선생님들한테 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알아서 잘 커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게 나와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분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공부하라고 애를 좀 떼어놓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분들이 나중에는 결국 그렇게 해서 붙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전화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만약에 떨어졌으면 올해 또 애한테 몹쓸 짓을 했을 것 같은데 그나마 3년 만에 붙어서 다행이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대신에 꼴찌로 붙으셨어요. 그래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셔서 어디지? 경기도 아무튼 끝 어디였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긴 하셨는데 결론은 1년만 다 모든 거를 덮어두세요. 뭐 애는 사실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제가 아직 더 가보지 않은 길이라서 모르겠는데 그 외 나머지 남자친구랑 헤어지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한 분은 또 상도 당하셨는데 상당하신 분은 전화하셔가지고 자기 너무 데미지가 커가지고 공부를 그만두시겠다고 한 달 전에 얘기해서 그분은 제가 막 뭐라고까지 했어요. 지금 여지껏 다 달려왔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전 병까지 났어요. 가족 상 당하셔가지고 전화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셨는데 결국은 지금 학교에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안 했으면은 정말 후회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어떤 이유도 붙이지 마세요.
왜냐면 그분 정말 그러셨거든요. 그분은 되게 지금 친해요. 막 며칠 전에도 저희 집 오셔가지고 애기 용품 주고 가셨는데 그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달에 너무 많은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기 몸의 병이랑 뭐 집안에 그런 안 좋은 일이. 그런데 그 핑계를 극복하시니까 합격하셨어요. 이건 뭐 정말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제가 뭐 가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붙어요. 우리 시험은 그 정도 시험이에요. 변수가 생겨도 극복하면 붙는 시험이고 아무리 공부 잘해도 불안하면 떨어지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생각하시면 저는 정말로 1년 안에 지금 눈빛으로는 다 1년 안에 붙을 것 같지만 시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사실은 절반 지나면 드러나거든요, 사람이. 그때 한 번 더, 사실 그리고 정확하게는 7월부터 시작해도 붙어요. 영재니까 우리는. 천재나. 물론 저는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꾸라니까요. 그게 불안도예요. 감히 나 따위가 뭐 나는 뭐 저 사람들 기라성 같은데 이러면 떨어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진심으로 다 똑같아요. 쟤는 나이가 많은데 저는 나이가 많은데 다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수학하신 분은 50세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리고 심지어 고3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뭐 너는 붙고 나는 떨어지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애가 있고 나는 기간제를 하고 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 핑계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네가 내 사정을 알아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알지만 시험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합격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부터 시작하셔도 인천 아이 출산하고 8월에 출산하시고 7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천에 합격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출산 육아하시고 다 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은 붙을 수 있다. 그거를 도와주는 게 전데 물론 저는 사기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도와드려야 해도 떨어져요. 제가 알다시피 떨어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계속 제시해 드릴 수는 있어요. 물론 제 강의 안 들어도 돼요. 어떤 선생님은 전화도 하셔가지고 상반기는 들었는데 하반기 때 안 들었는데 통화 가능한가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숨어서 이게 뚱뚱한 몸도 이제 없애고 이러려고 숨어서 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니까 몇 분만 또 이렇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몇 분만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유대관계를 좀 가지면서 좀 지내고 싶은 게 저의 올해의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되게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결론은 단 하나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1년만 올인해라. 핑계 없애고 그러면 정말 다 붙는다. 전 정말 다 봤어요. 말씀드렸죠. 상담하신 분, 뭐 아이 낳으신 분, 나이 많으신 분, 기간제 하신 분 정말 다 붙으셨어요. 물론 더 좋은 조건인데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요. 20세고 뭐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고 그러신 분들 떨어진 분들도 많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은 다 붙을 수 있다. 그리고 공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12월에 마지막 여행 하루 떠났다 오시고 1월부터는 가지치기, 반복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1시간 한다고 했는데 4분이나 지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제 소개를 별로 안 했지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쌍꺼풀 하고 나서 화려하게 나타날 때 그때 제대로 하고 네, 그럼 올해는 안 해요, 여러분. 올해는 안 하고 물론 내년에도 돈이 없어서 못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합격 설명회는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거는 버리세요. 버리셔도 되고 머릿속에 하지만 저는 말했죠. 저는 자료가 많은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는 버리되 머릿속에 가지와 나뭇잎파, 잎, 알, 열매 이거 정도만 기억하세요. 근데 가지가 뭐였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가지는 아까 뭐였죠? 기본기 잡는 구조화 그리고 나뭇잎파리 뭐였죠? 그 기출이랑 그다음에 그거 나뭇잎파리를 붙이는 방법이 바로 두 문자예요. 가지에 나뭇잎파리를 나뭇잎파리들은 기출. 올해 여러분 기출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내년에 70% 반영된다고 얘기했어요. 더 기출, 이파리 붙이는 건 두 문자. 그리고 마지막에 열매는 문제.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제 자료만 보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이 수업 들으셔가지고 다른 분들의 그 자료를 가지고 열매를 이렇게 붙이시면 여러분들은 100% 합격한다라고 사기꾼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도 살 길을 좀 찾고. 네, 그러면 오늘 합격 설명회는 여기까지 해서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머지는 질의응답을 좀 받을게요. 감사합니다.